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벌써 내일이 입춘입니다. 맹유를 떨치던 추위도 이제 벌써 맥을 못 치겠죠? 입춘이죠. 날씨는 쌀쌀해도 벌써 기온은 봄 기온입니다. 양력으로는 2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12월 25일인데 어떤 분이 우리 사주팔자를 음력으로 봅니까? 양력으로 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사주팔자는 엄격히 따지면 양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음력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보느냐? 절기로 봅니다. 절기, 입춘, 경칩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예. 입춘이 이제 그 해가 바뀌는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기가 만약에 출생하는 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기는 지금 뭡니까? 갑진년이라 그래갖고 벌써 2월달인데도 아직 용띠가 아니고 토끼띠에 해당됩니다. 절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엄격히 따지면 내일 태어나야 되고, 내일도 엄격히 따지면 17시 25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야 정상적으로 용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사주팔자학은 절기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삼합의 글자를 얘기할 때 생왕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합 인오술 하게 되면 생쥐하고 왕쥐하고 묘지가 합해가지고 삼합이 된다. 생왕묘, 다시 말하면 인오술이라든지 신자칭이라든지 해묘이라든지 사유축이라든지 이런 삼합의 글자는 세 개가 모여서 삼합이 되는데, 그걸 포태법으로 얘기할 때는 생왕묘, 생쥐 하나와 왕쥐 하나와 묘쥐 하나가 합해서 어떤 화라든지 목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그러면 왜 생왕쥐가 이게 생이라고 하느냐, 왕쥐라고 하느냐, 묘쥐라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려면 포태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포태법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포태법 책을 보지 않고도 손바닥에 포태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럼 왜 사생지라고 하느냐? 사생지, 예를 들어 갑이라고 하면 갑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신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가 신이거든요. 신에서부터 출발해 봅니다. 양지는 순행하고 음의 글자는 역행합니다. 그러니까 갑경, 무경, 임, 이거는 양간이니까 순행합니다. 또한 을정, 기신계, 이거는 음간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목은 양의 글자니까 간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이 여기서 갑이 출발합니다. 신에서 출발하거든요. 갑은 신에서 출발한다. 경문은 해에서 출발한다. 경은 인에서 출발한다. 임은 사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출발하는 장소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갑은 신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토태양 생, 생하는 자리가 해입니다. 또 여기서 병무는 해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병무 같으면은 여기서부터 토태양 생 하면 인이 또 생지가 됩니다. 경금 같은 경우는 인에서 출발하니까 토태양 생, 사가 생지가 됩니다. 임수 같은 경우는 사에서 출발하니까 토태양 생, 그러니까 이거 신이 생지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생지는 어디서 출발하냐? 인신사해, 서로 충하는 글자죠. 인신충, 사해충. 이 충하는 네 글자가 전부 다 생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합의 글자의 첫 대가리는 모두 다 생지의 글자다. 이렇게 인신사이죠. 이렇게 생지의 글자다. 두 번째 글자는 자오묘유입니다. 그럼 자오묘유는 왜 왕쥐라고 하느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신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신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신에서부터 포태양 생육 대록 왕 묘자가 들리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만약에 경근 같은 경우서 포태양 생육 대록 왕 유가 되죠. 이렇게 왕지에 떨어지기 때문에 왕자가 들어갔느냐. 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포태양 생육 대록 왕 자가 또 왕지가 되죠. 이렇게 왕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포태포를 왕지 12신살은 뭐야? 장성살이죠. 이렇게 왕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운데 글자 좌오묘유 좌오묘유도 서로 충하는 글자죠. 좌오충 묘유충 서로 충하는 글자가 왕지의 글자다. 그래서 가운데 글자죠. 우리가 삼합의 글자의 가운데 글자가 왕지에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묘지입니다. 묘지라는 글자는 전부 다 그 토의 글자죠. 토의 글자. 그러니까 이제 간목으로 본다고 하면 간목에서 보게 되면 포, 태, 양, 생, 육, 대, 록, 왕,세, 병사, 묘 미토가 나오죠. 만약에 경근 같으면 여기서부터 포, 태, 양, 생, 육, 대, 록, 왕,세, 병사, 묘 이 축의 자리죠. 이렇게 또 병무 같으면 어떻습니까? 포, 태, 양, 생, 육, 대, 록, 왕,세, 병사, 묘 술이 또 토가 돼. 근데 토의 글자가 전부 다 묘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삼합의 글자는 세 글자가 모여서 삼합이 되는데 첫째 글자는 생지고 두 번째 가운데 글자는 왕지고 세 번째 글자는 묘지의 글자다. 그래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의 글자 세 개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삼합이 되는데 이걸 국이라고 하죠. 수국이다, 금국이다, 화국이다. 예, 국은 지지의 글자 세 글자가 모여가지고 국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격은 천간의 글자가 월 천간에 떠 있는 글자가 월지에 뿔을 내고 통분을 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격이라고 하죠. 격은 월지에서 천간에 떠 있는 하늘의 글자가 월지의 기운을 받아서 나타나는 걸 격이라고 하고, 국이라고 하는 것은 삼합의 글자죠. 인오수라든지 사유수라든지 지지의 세 글자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오행을 만드는 것, 이게 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부르지는 격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팔자의 대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글자, 대표적인 간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것이 격과 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합의 글자는 생왕묘의 세 글자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생지라고 하는 것은 인신사해 또는 사패지는 사왕지죠. 패지가 아니라 사왕지는 좌오묘유가 왕지다. 12신살로는 장성살이 됩니다. 왕지다. 사고의 글자는 사묘의 글자라고도 하고 사고의 창고라는 뜻이죠. 창고에 뭐가 쌓입니까?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는 또 창고 속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고의 글자, 사묘의 글자, 이거는 진술충미, 토의 글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봄이 들어오게 되면 삼양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인월부터 이제 삼양의 계절이라고 해요. 삼양을 뭘 보고 또 삼양이라고 하느냐. 요건 이제 주역에서 이제 조금 따온 얘기입니다. 주역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짝대기 하나면 이게 양이죠. 요건 음입니다. 갈라지는 건 음이고 짝대기 하나는 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에 제일 추운 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리가 동지, 입동 그다음에 지나서 동지, 이때가 제일 추운 때죠. 동지가 제일 추운데 요때에 우리는 겉으로는 추운데 땅속에는 양의 기운이 하나 태동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다음 추골에는 양의 기운이 두 개가 태동되고 그다음에 인월 입춘에 들어오게 되면 양의 기운이 세 개가 들어. 그래서 삼양의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해월 입동 우리가 김장단 그럴 때죠. 요때가 이제 순음의 계절. 이렇게 이제 주역에서 얘기하는 짝대기가 6개가 전부 다 음의 글자입니다.
이렇게 음의 글자가 될 때 이게 순음의 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월 아까 동지에 아주 추운 때 땅속에 이미 양의 글자가 하나 들어가. 양의 기운이 벌써 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월에는 벌써 양의 글자가 2개가 벌써 태동되죠. 그 다음에 입춘에 들어왔습니다. 1월 입춘이 되면 1월 음력으로 1월달이죠. 입춘이 들어오게 되면 삼양의 요 벌써 양의 기운이 3개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삼양의 계절이다. 그럼 요거하고 정반대된 거는 어떻습니까? 신의 글자죠. 신은 삼음의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해월은 어떻습니까? 음만 있으니까 순음의 계절이다. 요거 정반대 충하는 글자죠. 사는 어떻습니까? 사는 순양의 계절이다. 우리가 여름철에 한참 삼복도에 더운데 우리가 뭘 먹죠? 예, 양기를 북도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면서 먹는 게 보양식을 먹죠. 뭐 삼계탕이라든지 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보신탕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몸을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보신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먹죠. 왜 그럴까? 그 더운 삼복도에 땀 쫄쫄 흘려가면서 보양식이라고 먹습니다. 뜨거운 것을.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삼양의 계절에 4, 5, 위가 넘어갈 때 이 5가 여기 삼복도가 아주 추운 때인데 이때 이미 음이 하나 태동됩니다. 4월에는 순양이니까 양만 있죠. 근데 5월달 들어가면 이때 벌써 양의 기운이 하나 빠져서 음의 기운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신한다는 게 뭐냐? 보양한다는 게 양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먹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다 그리진 않았습니다. 요금 3양에다가 4양에다가 5양에다가 6양이 됐다가 여기는 또 1음, 2음, 3음 그 다음에 4음, 5음 했다가 이거 6음이니까 순음의 글자가 됩니다. 이렇게 아까 인신사해 이 글자가 이제 그 사생의 글자라고 했는데 왜 사생이 되는가? 이렇게 가리지는 글자죠. 요게 네모로 보고 손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모라고 봤을 때 인시 서로 마주보는 글자죠. 요게 인신사해 서로 충하는 글자가 사생의 글자다. 또 묘와 유 이렇게 서로 충하는 글자입니다. 묘와 유가 요게 또 자와 오가 서로 충하는 글자 이렇게 왕지다. 그 다음에 이제 묘지 토의 글자죠. 토의 글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진술충 또 충미충 이렇게 마주보는 글자들끼리 묘지입니다. 그래서 사생지, 사왕지 또 사묘지, 삼의 글자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태법원에서 이 포태법이라는 것은 체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팔자가 생기면서 같이 생기는 것이 이제 어떤 건가 볼까요? 자, 우선 사주팔자가 먼저 정해지면 거기에 같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대운이 같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궁만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지죠. 지금 얘기하는 포탑법 같은 것도 다 같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요 팔자와 같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체라고 합니다. 내 몸체가 같이. 그런데 이제 대운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대운 같은 경우는 사생지가 대운 같은 경우는 이 12운송의 체에서 10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대운은 용의 문제도 되고 체의 문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체의 문제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팔자와 대운과 공망과 운송이 같이 묶여서 나온다. 그래서 체라고 한다. 근데 대운만은 10년 있다가 또 체와 용으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체용이 변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태법이 이렇게 각 경무, 그 다음에 경과 임은 양의 글자는 순행하고 음의 글자 을정 기신계는 역행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 포태법을 다 외우시고 하시는 건 다 잘하시는데 사주팔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필명을 가지고 이 포태법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